네, 깊이 있게 판다.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기업을 아주 샅샅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독립 리서치 많이들 이제서야. 네. 과거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성환 대표가 거의 독립 리서치 1호 아니세요? 원래는 이제 한 10년 정도 전에 뭐 몇 개 업체들이 생겨났었다가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없어지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고요. 뭐 세계적으로 뭐 롬바 스트리트나 뭐 BCA 리서치 같은 업력이 뭐 100년 정도 가까운 그런 리서치 회사들이 해외에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국내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뭐 시작한 지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씩 알려가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거나 그 리포트 내용들을 제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아주 흥미롭고 기존 증권사,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증권사 리포트도 요즘은 이제 다 유료로 전환되잖아요. 네. 뭐 돈 내고 봐라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더 리포팅하는 최성환 대표의 리포터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 리포트를 써오셨어요?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볼 종목은 이제 덱스터라는 업체인데요. 덱스터. 네, 예. 유명한 기업이죠. 네, 우리나라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VFX, 그러니까 특수 영상효과 관련된 그런 업체로는 가장 이제 선두권에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런 특수 효과를 이렇게 작업을 할 때 사람의 능력이 많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디자이너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최근에는 이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커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뭐 동물의 어떤 효과를 표현했을 때 털의 움직임을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고 바람이라는 어떤 조건식을 알고리즘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털이 바람에 휘날리는 것들을 이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사람의 어떤 영역에서 좀 벗어나서 컴퓨터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작업들로 이제 좀 변화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알고리즘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기술력이 좋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덱스터가 그런 쪽에서는 국내에 1등 업체고 헐리우드 수준의 한 80%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IT 강국 아닙니까? 네. 뭐 당연히 특수 효과 뭐 이 드라마나 영화에 지금 뭐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하는 CG 굉장히 각광을 받는데 그걸로 나름의 내공이 있고 유명한 회사로도 알고 있습니다. 자, 국내 1위 VFX 특수효과를 구현하는 업체인 이 덱스터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뭐 사업 구성, 네. 또 대표적인 작품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동사의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덱스터의 매출이 연에 이제 한 6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네. 시장은 좀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올해 이제 개봉했었던 알리타라는 영화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 알리타 같은 경우에는 이 VFX 효과에만 뭐 한 1,000억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할 정도로 헐리우드에서는 한 작품에 이렇게 투자되는 그런 규모가 엄청나지만 아직까지 네. 국내에는 그렇게 시장이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블록버스터급 이렇게 네, 표현을 그렇습니다. 하잖아요. 네. 이거 영화는 제목이니까 터미네이터도 곧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됐죠. 네.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흥행이 되고 있는 그런 영화들은 이런 VFX 효과가 분명히 쓰일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어떤 시선들을 한눈에 사로잡기 위해서는 이런 효과들을 필요 없는데도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은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커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그 김용화 감독이라고 그 유명한 감독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김용화 감독이 과거에 이제 미녀는 괴로워라든지 그리고 미스터고 신과 함께 같은 그런 작품들을 제작한 그런 그 감독이고요. 뭐 김용화 감독이 지금 이 덱스터의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이 VFX를 이제 주도하는 그런 어떤 감독의 역할들도 좀 앞으로 좀 개선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계속 나왔습니다만 대표적인 작품들 중에는 근자에는 이제 신과 함께 거의 1,000만 관객 이상이 들었던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근데 이 신과 함께 흥행을 했다면은 덱스터도 수익성이 같이 올라갔을 거라고 이제 일반적인 추측인데 수익성이 네.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건 어떤 이유입니까? 네, 신과 함께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그 작품의 공동 제작자로 참여를 하긴 했지만 네. 이 그 영화의 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는 IP가 공동 제작사인 리얼
그 리얼라이즈 픽처스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그런 수익 쉐어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고요. 동사가 지금 투자 지분을 신과 함께 같은 경우에는 12% 정도만 참여가 되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 받는 수익들이 한 100억 원 정도로 조금 예상보다는 적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이따가 백두산 이야기를 좀 하게 되겠지만 네.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전체적으로 100% 제작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하는 그런 비중도 한 30%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백두산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만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백두산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연결해 보죠. 백두산은 어떤 영화죠? 예, 백두산은 그 뭐 남과 북의 어떤 그런 요원들이 네. 그 백두산의 어떤 화산 폭발들을 이제 재난을 제재하는 그 어떤 그런 내용의 그 내용을 다 영화인데요. 얘기하면 스포일러가 되니까 네. 재밌겠는데요. 예. 근데 이제 막 예고편이 막 나오려고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하정우라든지 마동석 주연의 그런 이병헌이 나오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은 작품이고요. 올해 이제 12월에 개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덱스터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최근에 이제 백두산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 덱스터의 주가에 조금씩 이제 그 녹아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덱스터가 백두산에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형태로 수익 배분이 됩니까? 네, 이번에는 그 자회사인 덱스터 픽처스가요, 이 백두산의 제작을 100%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 백두산이라는 어떤 작품이 이제 개봉이 되고 나서 이제 판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외로 판매가 되거나 했었을 때도 이런 부분의 수익을 동사가 이제 다 쉐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백두산이 지금 BEP 수준이 한 68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넘어설수록 수익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개봉하는 이 백두산의 흥행에 맞춰서 동사에 대한 관심들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수익 배분이 사실 그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나 엔터 업종을 분석을 할 때 수익 배분 때문에 굉장히 난해하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연예인이 얼마를 가져가고 이 기획사는 얼마를 가져가고 네. 또 스태프들은 어떻게 되고 근데 이 덱스터도 마찬가지로 그쪽 영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수익 배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네, 제가 좀 한눈에 보실 수 있게 그림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특수 효과입니까?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제일 위에 이제 노란색 띠 부분에 보시면 이제 1인당 극장 수익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조로 영화를 보게 되면 뭐 5,000원에도 볼 수 있고 뭐 VIP 좌석은 15,000원에도 볼 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명당 티켓 가격을 10,000원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이 극장의 수수료나 이런 세금이라든지 제반 비용을 제외하게 되면 극장 수익이 한 4,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000만 관객이 만약에 동원이 됐다고 했었을 때 이 극장 수익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한 400억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화 제작비가 이제 여기서 뭐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신과 함께 같은 경우에는 두 편의 제작비가 400억 정도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000만 관객이 들어왔을 때 영화 제작비가 400억이 들었다고 하면 남는 수익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600만이라는 그런 관객들이 동원이 됐었고 여기서 400억을 이제 제하게 되면 한 400억 원 정도의 그런 영화 수익이 발생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영화 제작사가 40%를 가져가고요. 영화를 투자한 회사들이 60%를 가져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덱스터가 그 백두산을 예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영화 제작에 이제 100% 자회사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이 영화 수익의 40%를 가져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영화 투자 지분이 지금 30%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60%의 30% 부분을 이제 덱스터가 가져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성환 대표의 효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덱스터의 주가는 우리는 또 주가를 보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슬슬 이제 올라와서 플러스인데 자, 내용들이 흥미롭네요. 자, 본업인 그 특수효과 부분의 성장성도 밝다고 하는데 이 OTT, 넷플릭스로 대변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OTT 업체들의 컨텐츠 확보 경쟁도 심화가 되고 있고 우리 덱스터한테는 어떤 영향입니까? 긍정일까요? 네,
넷플릭스가 국내에 이렇게 좀 자리 잡게 된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됐었던 드라마가 이제 킹덤이지 않습니까? 네,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킹덤. 이게 이제 좀비 드라마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는 이제 VFX 작업을 화이브라더스가 참여를 했습니다. 네.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 어떻게 보면은 킹덤을 가지고서 제작 매출로 한 120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런 OTT 업체가 없었다면 이 생겨나지 못했었던 그런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라든지 디즈니 같은 회사들도 이런 OTT 시장에 이제 뛰어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국내의 그 소비자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런 투자들이 앞으로 좀 많아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이런 수주들을 받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그 시장이 커지는 그런 수혜를 누릴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는 아스달 연대기라고 하는 작품도 상당히 대작이었었고 이런 VFX 효과가 많이 들어간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덱스터가 이 아스달 연대기를 통해서 또 매출이 또 발생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계속 커지는 그런 효과들을 기대한다면 뭐 시장 성장에 따라서 실적도 앞으로 계속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통신 환경도 급변하고 있어요. 네. 5G, 좀 있으면 또 뭐 6G, 7G, 뭐 이런 엄청난 통신의 속도인데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가상현실, 그다음에 증강현실, 네. 이것도 분명히 덱스터하고도 연관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풀어보죠. 네, 지금 그 이통사라든지 이런 통신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통신사라든지 게임사들이 이런 VR이라든지 AR 쪽에 투자를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그 통신 기술이 좀 미비한 관계로 이런 영상들의 전송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라든지 이런 기술력이 있지만 시장에서 이렇게 통용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관련 컨텐츠들이 많이 제작이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랬었는데 이제 통신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됐고 소비자들이 더 나은 그런 화질이라든지 그런 어떤 효과들을 기대하는 그런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통신사라든지 게임사에서 이런 그 VFX 효과들을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명 웹툰으로 잘 알려져 있는 조회 영역이라든지 네. 뭐 살려주세요 같은 이런 웹툰들을 VR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게임에 접목을 시킨다든지 이런 컨텐츠로 제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원래는 없었던 시장인데 앞으로 많이 일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대형 이 제작사들과 연계성, 협업, 지분 얘기도 상당히 좀 궁금했긴 한데 여기 혹시 들리는 게 있으면은 네. CJ E&M과의 그 관계. 원래 이게 보면은 그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난 4월에 이제 CJ E&M과 인수합병설이 돌면서 주가가 뭐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당시에는 뭐 이런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고 향후에 뭐 재무적인 투자라든지 업무적 협력들에 대해서 가능성을 좀 많이 열어놓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동사가 지금 CJ 계열을 통해서 발생되고 있는 매출들이 한 50%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CJ와의 그런 소문들이 나오는 게 뭐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CJ E&M을 통해서 뭐 동사가 프로젝트 A라든지 그리고 아스탈 연대기 같은 이런 그런 작품들에 대한 참여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12월에 개봉이 예정되어 있는 이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CJ CGV를 통해서 또 이제 배급이라든지 이런 영화의 그런 홍보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CJ와의 관계들은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협력 관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뭐 백두산뿐만 아니라 이제 신과 함께 3탄과 4탄이 이제 좀 개봉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CJ 그룹과의 그런 협력 관계가 계속적으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지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뜯어보긴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네. 투자자분들은 보통 이렇게 물어보시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백두산에 대한 흥행 기대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 이런 기대감을 통해서 뭐 우상향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백두산이 개봉을 했을 때 이 흥행의 어떤 강도들을 보시면서 이런 그 주가의 추이도 뭐
그 의사결정을 좀 연동시켜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하고 그 한알령 해제와 관련돼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동사가 2018년도에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아졌었던 게 이런 사드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그 테마파크, 그러니까 우리가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가보면 어떤 이런 화려한 영상들 가운데에서 놀이기구를 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테마파크 사업들 수주가 이제 다시 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추가 성장 모멘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대됩니다. 이 자료들을 혹시나, 물론 저희 이제 매일경제TV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지만, 네. 혹시 찾아보고 싶으면 어디를 들어가면 네. 됩니까? 저희 이제 리서치 아름을 뭐 검색해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이런 자료들이 다 나와 있고요. 저희가 네. 계속적으로 커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자료들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서치 아름. 네, 감사합니다. 알고자 한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네. 자, 오늘 최성환 대표가 덱스터를 아주 분해를 잘 해서 뜯어주셨습니다. 깊이 있게 본다 애널리스트 코너였고요. 아름 리서치의 최성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